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25년간 쩐의 전쟁이 펼쳐지는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에 성공하신 투자자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데요. 어렵사리 스튜디오로 오늘 모셔봤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이 공매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신 첫 책, 실전 공매도에 이어서 실전 매수매도 기법을 잔뜩 담아내신 책을 이번에 내셨습니다. 다들 대입장으로 이제 알고 계신 이제 슈퍼개미 투자자분이신데요. 오랜만에 트레이닝 룸 밖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대입장 김영옥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예, 대입장님 이제 작가님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겠습니다. 예. 예, 실전 투자대에서 뭐 4번 넘게 입상하신 이제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사실 트레이더로 이제 유명하신데요. 사실 슈퍼개미 게스트분들 볼 때마다 뭐 책에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돈 버는 기법을 잘 아시면 혼자만 알지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책을 쓰셨나요? 라는 질문이랑 주식으로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두 가지 질문 많이 던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20여 년 동안 전업 투자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0몇 년 동안 이제 공매도 기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매매를 이제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드물게 매수 매도 이제 양쪽 다 이렇게 송민이가 양발을 사용하니까 주식을 잘하듯이 저는 이제 공매도와 매수 기법을 이렇게 비중을 반반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이 기법을 좀 보고 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제가 책을 한번 썼습니다. 근데 선진국은 현재 보면은 개인들이 공매도 비중이 약 한 45%. 이웃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5% 되는데 한국은 제가 공매도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1% 이내였습니다. 현재는 한 2%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쓰게 되고 한국 최초로 이제 실전 공매도라는 책을 쓰게 되고 이제 이것을 이제 시중에 이제 출간됐는데 그때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공매도를 제가 한다니까 또 공매도를 전문적으로 설명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제의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공매도가 종목이 한 2,0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매매도 바쁘고 해서 그냥 다 거절하다가 우연하게 제가 이제 815의 그 유튜브에 이제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번 하고 안 할래 했는데 한 번 하고 나서 좀 그때 좀 아쉬운 게 있고 너무 못해가지고 촌놈이 막 떨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2번 출연하고 제가 출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실전 투자자다 보니까 개인들이 좀 이렇게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그 기법이나 이렇게 설명이 있었는지 댓글이 막 쇄도하고 해서 자꾸 출연해주라 해서 또 한 번 하다가 한 번 하다 2번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이제 인스타는 했는데 이 유튜브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소통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저 유튜브도 하기도 하고 이런 개인 소통이 재밌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평소 이제 트레이딩에 관련한 내용 많이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뭐 본격적인 진행은 사실 저희가 실제 HTS 화면 세팅을 이제 녹화를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요거 하나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트레이더라고 하면 좀 소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작가님께서는 이 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트레이더를 누구나 어느 정도 일정 성적 이상 내는 그 트레이더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세요? 아니면 좀 타고난 좀 트레이더가 따로 있는 것 같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주식을 뭐 10년 불량자 이제 빚 갚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식을 저는 한 경우고 제가 한 20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전업 투자자 또 슈퍼개미들 또 창원에 제가 이제 원래 고향인데 창원에서 또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몇백억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이렇게 한 결과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사고가 유연합니다. 성격이 좋습니다. 유한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난다든지 좀 직선적인 사람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성공에 대한 진념이 엄청난 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승부욕이 너무 강합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자기가 성공하고 싶다는 어떤 강한 진념, 성공하게 되겠다는 그런 그 노력이 많이 뒷받침되는 경우에서만 성공하지. 그냥
이제 전업 트레이더로서는 성공하기는 좀 어렵다. 성격이 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누구나 돈 버는 비법을 찾기 마련인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성공한 트레이더 분들이 이 본인만의 성공 공식을 찾아내서 그걸 반복하면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대입장님 작가님이 보시기에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비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비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비법이 있다 하면은 제가 그 비법을 우리 사회자님한테도 좀 팔겠습니다. 아니면 막 제가 전해주기도 하고 주위에 나눠주기도 하겠는데 사실은 비법은 없고 그냥 기법은 있습니다. 비법은 없고 기법은 기법이 있다. 있는 거죠. 예. 만약에 비법이 있다면은 우리가 뭐 체인점 같은데 설렁탕 체인점 레시피대로 하면 장사 잘 되잖아요. 주식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기법은 있다. 제가 이제 주식을 한 20여 년 하면서 이제 수익 나는 그 기법은 강당기법. 제가 말했던 뒤에 설명하겠지만 강당기법, 신고가 기법에서는 수익 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은 강당기법, 신고가 기법에서 이제 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저는 이제 차트를 전업 투자다 보니까 하루에 옛날에는 한 5,000번 정도, 10,000번 정도 매일 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수억 번을 반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자리에서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자리에서 저 자리 들어가면 수익 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강당기법, 또 신고가 기법이라고 두 군데 정도가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책에도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예. 확실히 이 책 사실 실전 매수매도 기법 이 책을 보시면 강남기법과 신고가 기법 두 가지 기법 외에도 추가적으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방송은 시간 관계상 일단 강남기법과 신고가 기법 두 가지 좀 집중적으로 실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 강남기법이나 신고가 기법 적용에 앞서서 일단 올바른 지지선과 이제 저항선을 구분하는 법을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누구라도 이제 쉽게 이제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실전 투자에서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찾고 계신지 뭐 요즘 핫한 종목인 좀 그런 관심이 뜨거운 종목을 사례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트를 보고 많이 매매하는데 저는 이제 주식을 차트를 이제 어렵게 보지 않고 저는 하나의 양지 차트 또 엄지 차트 즉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횡보 차트 이렇게 구별하는데 양지와 엄지, 횡보 이 세 양지 가지로. 차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제가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제 실제 그 HTS 다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사회자는 보면은 이렇게 차트가 우상향이라는 거죠. 이 우상향. 정배이라도 표현합니다. 햇빛이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거의 수익 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이렇게 우상향, 지금 양지 차트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한국조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차트를 우상향 차트고 양지 차트 반대로 이제 일단 양지는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된 상태의 차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엄지 차트, 즉 역배열 차트라는 겁니다. 그럼 이는 이제 햇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거의 한 90% 수익 나 손실 납니다. 개인들은 싸다고 들어가는 거죠. 이 종목 예를 들어서 14만 5천 원 싸니까 10만 원 싸다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엄지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행보 차트라고 하는데 삼성카드 같은 경우 이런 거 보면은 올 1월 달부터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행보하잖아요. 자, 이런 종목은 제가 계륵 차트라고도 하는데 실속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삼국지에 나오는 계륵 그런 뜻인데 계륵이요? 실속이 없는 거죠. 이렇게 행보를 길게 했다는 것은 실적이 첫째 그만하고 이렇게 지지가 무너지는 순간에 손절을 불러가지고 긴 만큼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또 반대로 이렇게 위로 상승할 때는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이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승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매한다면은 항상 양지 차트. 이런 종목만 매매하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많고 엄지 차트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엄지 차트라는 것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고 양지 차트는 거의 실적이 턴될 때만 이런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양지 차트만 해야 되고 차트를 두 개 이렇게 불러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로 보고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 좀 설명하겠는데 예. 우리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차트도 좀 기본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항을 돌파하면은 그것이 지지돼서 위로 확 나가고, 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00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 미는 순간에 그 가능성에 의해서 위로 쭉 뻗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저항이고, 지지라는 것은 어느 가격대에서 계속 지지되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팍 이렇게 꺼지니까 그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놓는 거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 돌파라는 개념을 알아야만 매매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에코프로 사실 이 작년 연초 대비해서도 엄청 사실 많이 상승한 종목으로. 예, 네. 예를 들면은 네, 이런 종목 같은 네. 경우는 이렇게 자, 이런 자리가 처음에는 저항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가 지지. 예. 자, 만에 여기서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은 이렇게 크게 밀리는 거죠. 예. 여기가 강한 저항. 예. 자, 개인들은 지나온 차트, 특히 우량주 중에서 이렇게 많은 선을 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운전하기 때 항상 차가 안 다니는 데서 연습을 많이 해보잖아요. 예. 그래 해보고 길에 나가잖아요. 그 비싼 차를 끌고 나와서 박차하면 예.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차트를 보고 이렇게 저항, 여기 다니까 부딪히니까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80만 원 돌파가 나오니까 쭉 뻗어가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저항을 돌파하니까 위로 가고, 자, 이렇게 선을 많이 그어보면은 차트 보는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여기 가격, 또 여기에 매도, 자, 이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지지와 저항선을 많이 그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에코프로 차트를 이제 소재로 일봉 차트 기준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지선과 이제 저항선 긋는 방법 이제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이 사실 차트를 보는 이유가 이 투자자분들의 생각과 심리가 이 차트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뭐 복잡하게 사실 보조지표 여러 개 볼 것 없이 이동평균선 같은 기초적인 지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이동평균선 중에서 좀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좀 중요하게 보시는 이동평균선이 있으신가요? 저는 차트를 볼 때 보조지표를 안 보는데, 예. 차트는 지지와 저항을 알고 그 다음에는 이평선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평선을 그냥 거물망이라 하는데, 우리가 건설 현장에 보면은 예. 거물이 있잖아요. 혹시 물건이 떨어졌을 때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 즉 주가에서는 가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개인들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5일선은 5kg를 견디는 거물, 그 다음에 10kg는 10kg를 견디는 거물, 그 다음에 20kg는 제가 이제 항상 한 달 통계치기 때문에 200kg를 견디는 거물, 그 다음에 60일은 5kg, 그냥 뭐 120일 정도 뭐 5kg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에 거물들이 발 아래에 있다면은 주가는 안 빠집니다. 반대로 주가 위에 이 팽선들이 밀집되어 있다 하면 거의 위로 못 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은 이제 쉽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고 예. 예를 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중공업 같은 거 보겠습니다. 예. 자, 삼성중공업 보면은 우리 사회자님 이렇게 보면 여기 이 팽선들이 이렇게 주가보다 바닥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런 경우는 밑으로는 안 가는 거죠. 왜? 특히 21선이 이렇게 거물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빠지, 절대로가 아니고 거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자리에 제가 이제 강남이라고 표현하고, 만약에 이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산다면 성률이 80% 나오거든요. 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사회장 보면 이런 자리는 보면은 21선도 머리 위에 주가보다 있고 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물이 저렇게 많이 있으면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면은 이평선들이 발 아래에 있는지, 이평선들이 머리 위에 있는지를 보고 주가 위치를 보고 내가 매수할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거물이라 이해하면 굉장히 빠르게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동평균선 중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뭐 심리선이라고 하죠. 심리선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실제로 HTS를 설정하실 때도 20일 이평선만큼은 좀 두껍게 만들어서 좀 보라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동평균선끼리 모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 옛날에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나무 행계들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5개 나눠주면서 한 개 이렇게 부러뜨리라 하면 다 부러뜨리잖아요. 그게 5개 해가지고 이렇게
안 부러지잖아요. 예.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런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 예, 이런 자리는 거의 안 빠지는 자리. 예. 이런 자리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이평선들이 3개 이렇게 모이고 특히 5개 모였다면은 주가 잘 안 빠집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오늘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우리 사회전 보면 예. 뭐 이평선이 몇 개 있죠? 네. 지금 좀 다 모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매수를 하면은 단기간 이런 수익이 난다는 예. 거죠. 반대로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한 자리라. 왜? 선들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공간이 열렸다면 여기서 매수, 그럼 여기서 보통 수익이 크게 나는 게 자리가 여기가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라는 자리입니다. 예. 예, 강남 자리의 요체는 이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된 상태에서 이 평선들끼리 또 촘촘히 모여 있는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매수를 해주고 매수를 이렇게 예. 공간이 열린다는 거죠. 예, 공간이 열린다는 것은 매물대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거의 다 이렇게 슈팅 넣고 포스코홀딩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예를 들면은 자, 지난 차트지만은 이렇게 자, 우리 사회전 보면 여기에 선이 한 5개 모여 있죠. 예. 그 여기가 위로 간다는 거죠. 반대로 여기는 이렇게 위에 주가에 보다 머리 위에 이렇게 뱅선에 모여 있잖아요. 예. 그럼 이런 자리는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는 이렇게 돼가지고 요 부근에서 이 뱅선들이 5개 정도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가 아주 좋은 자리. 거기다가 기관하고 수급만 들어와주고 예. 만약 이 종목이 실적이 턴된다면은 확률이 80% 90%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좀 포스코홀딩스 지금 차트를 보여주신 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직전 고점이 지금 43만 6천 원대 정도에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와 저항선 개념으로 접근하면 저항선에 좀 더 접근해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 자리가 지금 이평선만 보자면 매수에 좀 매력적인데 또 저항선이랑 너무 근접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이런 경우는 실적을 봐야 됩니다. 실적을 예, 실적을 보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적은 그만한데 포스코 자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2차 전지보다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분석하면 되죠. 예,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 공간이 열렸다가 이 강남 기법을 완성하는 조건 중에 하나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결국 공간이 열렸다는 거는 상방이 열렸다인 거고 매물 출회할 만한 매물대벽이 이제 맞습니다. 중요한 거죠. 예, 매물이 없다는 거죠. 그럼 매물이 없어야만 위로 가는 거죠. 매물이 있다면은 내가 10억 사서 이 종목이 1% 움직일 거를 매물이 있다면은 10억지만 사도 5% 10%. 자, 그래서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물이 없기 때문에 뭐 요 며칠 사이에 산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 산다 하더라도 이때 만약에 10억을 사서 1% 간다면은 이때 10억만 사면 10% 값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거죠. 제가 말했던 이제 기대 수익이 큰 자리. 자, 이런 자리를 반복하면은 개인들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차트 종류 중에 매물대 차트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10개 정도 구분된 매물대 차트를 많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가님께서 매물대 차트를 따로 설정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조지표를 초기에는 이제 이것도 MACD도 보고 일맥균행표도 보고 뭐 이렇게 봤는데 보다 보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평선, 그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거래량 정도 보고 공간이 열린지를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공간이 열렸다는 것은 매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잘 가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도 이런 자리에서는 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쉬었다, 좀 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굳이 많은 보조지표는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많은 보조지표 필요 없이 이평선과 거래량 그리고 수급 정도 보자 말씀 주셨고 구체적으로 HTS 어떻게 세팅하는지는 책에 정말 자세하게 써주셨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책을 보시면 그대로 HTS상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좀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강남 기법이 직장인들에게도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좀 강남 기법을 소개해 주신 김에 좀 그 강남 기법을 적용하기 좀 대표적인 좋은 종목 사례를 좀 몇 개 좀 더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뭐 정배열 양지 차트에서 좀 이평선이 몰려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잠재적인 후보나 아니면 이전 차트라도 이런 대표적인 강남 기법 사례로 소개할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이제 차트를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림이라 하고 이렇게 외우라고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구단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지난 차트, 이제 차트라는 것은 매수자, 매도자의 심리가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때 그런 자리에 나왔다면 또 그런 자리에 놓으면 또 반등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까 말했던 역배열되면은 이렇게 손질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 자, 그래서 이제 강남기법 이런 것도 그림으로 딱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차트지만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경우는 거의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사회장 보면은 이렇게 밀리고 여기가 아까 말했던 21선, 중요한 21선이 이렇게 선이 여기 다 하나, 둘, 셋, 5개 모여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공간이 열려 있잖아요. 예. 그러고 이때 말씀하신 시점이 이제 작년 자, 이제 하락장 올해 19죠? 1월 달입니다. 올해 올해 1월. 1월 달이면 우리 요 시청자들 오늘 위해서 제가 한번 날짜를 한번 기입해 보겠습니다. 화면 번호 키움증권이면 예를 들면 0258인데 여기서 날짜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찾아가서 1월 달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은 예. 이렇게 일봉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평선들이 주가 발 아래 있고 이때 공간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예, 이때 예. 안전한 자리를 이야기했죠. 예. 이때 여기 보면은 날짜를 6월부터 1월 27일 예. 자, 이렇게 제가 날짜를 이렇게 기입했습니다. 예. 그럼 사진 보면 요 기관하고 예. 외국인들이 양매수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이 회사가 앞으로 좋게 본 거죠. 계산서가 초에 이럴 때 나왔다는 거죠. 예, 예. 자, 이렇게 들어올 때 나도 이렇게 같이 사주는 게 맞습니다. 특히 기관 외국인들은 한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사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성공하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결과는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결과는 이렇게 여기 사서 이만큼 올라간 거죠. 상승폭이 약 예. 한 30~40% 이렇게 예.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제가 매매했던 종목인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종목들이 실제로 이제 작가님께서도 이제 올해 이제 매매를 하셨던 종목을 이제 사례로 소개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자리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 기아.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말했던 엄지 차트, 예, 예. 즉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엄지는 어떤 경우로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이런 무거운 종목이 엄지 차트를 만들어주면 바로 소형주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예. 약간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매우 소화도 시키고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 자, 여기 역시 자, 기아차 이렇게 보면은 날짜를 제가 기입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차이점 보면은 기간 200만 주. 아, 예. 외국인 200만 주. 예. 자, 이럴 때 같이 사주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자, 이런 경우도 이제 그렇고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번 이런 종목 한번 공부해 봅니다. 자, 두산마켓.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매매했던 종목 같은 경우인데 예. 자, 이렇게 이런 자리 원래 좋았겠죠. 예. 이렇게 장남 자리 이제 신고가 기법 이런 자리도 충분히 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역배열되면서 이 강남 자리 공간이 열리고 예.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강남 자리. 자, 그러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지난 차트 뭐 누구라도 한다. 예. 저는 이런 자리에서 듣기 싫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옛날 차트 보고 말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 하는데,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틀릴 수도 있지만은 예. 그래 종목을 지금 제가 어차피 종목을 보고 매매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종목 현재 진행형인 종목이다.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과거 차트였다면 앞으로 뭐 예. 중요해질 수도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다뤄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예. 자, 호텔신라. 예, 호텔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중국 긴장 관계 때문에 이렇게 좀 밀리 있습니다. 실적은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 실적은 아까 이런 다음에 다 설명하겠지만은 예. 이렇게 보면은 실적은 자, 매출이 작년에 4조 9천 올해 4조 4천이지만은 올해 한 1,500억 이렇게 흑자로 돌아서잖아요. 예, 흑자로 그래서 돌아가죠. 예. 실적은 실적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하고 긴장 관계 때문에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이 팽선들이 이렇게 주가보다 발 아래 있고 예. 최근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또 2분기도 실적이 좋게 나올 기다 그렇게 보여주면은 이런 것도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종목을 네, 말씀하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강남 기법이 뭐 이제 100% 수익을 확실히 약속한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그렇죠. 이제 한번 말씀하시고요. 잘 보라는 예. 겁니다. 그렇게 뭐 예. 그래도 이제 그 가능성 이제 예.
상방이 열려 있고 이제 하방이 좀 제한적인 그렇죠. 좀 실적이 이제 턴되기 때문에 예. 수익 나올 가능성이 많다. 수익의 가능성이 높은 이제 자리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은 SK 오션 플랜이라는데 이제 풍력을 좀 비중이 높은 회사인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원래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사가 있는데 앞으로 이 얘기를 넘어가지 않겠나 위치적으로 이렇게 강남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종목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이 종목은 한 열심히 보면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 호텔 실버 케이스 그리고 SK 오션 플랜인가요? 오션 플랜. 오션 플랜. 오션 플랜. 오션 플랜 이런 두 종목을 소개해 주신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좀 중장기 이제 241선 기준으로는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도 바닷가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인데, 실적이 턴되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 한 달 통계만 보더라도 기관은 68만 주, 외국인들이 한 35만 주 썼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들어가면은 자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단기간에 뭐 10%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뭐 30%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오늘 같은 날 플러스이 아니고 이렇게 좀 마이너스 때 들어가면 수익 줄 수 있죠. 예. 그럼 작가님께서도 제가 알기로 이 키움 HTS 기능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이 추정 평균 이제 매수 단가도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참고를 하시나요? 이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들 매수 단가가 높다. 그럼 거의 다 올립니다. 실적이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좀 드려야 되니까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아 건설주 요즘 너무 다들 어렵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은 나쁘지는 않은데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GS건설 영향으로 이렇게 많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때 기간이 좀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 4만 원, 4만 천 원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은 여기 기관들 매수 단가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통계치 보면은 약 3만 8천 원. 3만 8천 원. 네, 3만 8천 원.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올 가능성이 많죠. 적어도 3만 8천에서 4만 원 정도까지는 보는 맞습니다. 단계를 이렇게 계산하면은 좀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순살 자이 논란에 이어서 순살 힐스테이트 뭐 이런 논란만 없으면 이제 어쨌든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또 책을 통해서 이제 강남 매매 기법, 이제 이평선이 정렬된 상태의 양지 차트에서 이평선이 좀 조밀하게 몰려 있는 상태의 그 종목을 찾아보시면 그래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을 좀 잘 보는 거죠. 그래도 실적을 본다. 예, 실적을 잘 보고 저런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적일 가능성이 많고 자, 강남이라 제가 이름 붙인 것은 이제 강남 불패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투자했을 때 실패 안 한다. 즉 주식에서도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성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뜻으로 제가 강남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부동산 강남처럼 이제 승률이 높은 매수 자리를 이제 강남 기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기법인 신고가 매매 기법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어떻게 이제 실행하는 기법인가요? 대입장의 이제 대표적인 기법 중에서는 이제 강남 기법, 신고가 기법, 즉 주가상에서 제가 말했던 그런 위치에서만 신고가 임박에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수익 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강남 자리, 그 다음에 강남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왼쪽에 매물이 없을 때 신고가 자리가 그 자리에서 수급과 이제 실적을 보고 매수하면 이제 큰 수익을 이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요 부분에 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종목은 내가 매매한다면은 이런 자리, 즉 이런 자리 왜냐하면 신고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며칠 전에 자 여기 보면 우리 사회전 보면 이렇게 여기가 선이 3개가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21선 특히 200km 견디는 거무 이렇게 지지가 되면서 지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삼성중공업 실적이 턴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전 보면 여기 책을 한번 보세요. 한 달 동안 요 통계가 보면은 약 50만, 70만 주, 오늘까지 하면 70만 샀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300만 주. 기관과 이렇게 실적도 턴되고 첫째 제일 중요한 실적입니다. 두 번째 기관하고 외국인 이렇게 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열렸다면은 이런 자리 겁낼 필요 없이 들어가면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런 거는 제가 다 매매했던 종목들인데 성강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강밴드는 조선에 이제 배관이 들어가는 회사인데 조선에 현재 계속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제일 중요한 실적이라 했습니다. 키움증권 화면번호 자 여기 보면은 사회전을 보면은 매출이 작년에 2,400억, 올해 2,800억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390억, 예. 올해 한 500억. 500억. 1분기, 2분기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 첫째 이런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차트상에서 이렇게 신고가 임박, 사회장 보면 여기 보면은 예. 21선이 딱 발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급이 따라줄 때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 주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좀 유심히 노리고, 예를 들면은 또 최근에 한 200% 이렇게 300% 올랐던 종목인데 예. 자, 이수 베타시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도 역시 예. 자, 주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가 역사적인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자리를 집중적으로 노리라는 거죠. 이 자리, 이 부근 자리가 기관하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실적이 턴된다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뭐 300%, 500% 이렇게 나는 자리가 신고가 기법. 개인들은 자꾸 싸다고 또 태어나죠. 엄지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실적을 보고 실적이 턴되면은 이런 종목, 특히 이런 종목 역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수백만 주, 그러니까 몇백만 주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1년 찍어봅니다. 보면 1년 정도 찍어봤더니 1년 길게 매집했다는 거잖아요. 예, 기관은 470만 주, 외국인 440만 주. 예. 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만 더 좋게 놓는다면 다시 예.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예. 혹시 작가님께 그러면 방금 보여주신 원택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적이 꺾이거나 아니면 이 실적 추정치는 그대로 있는데 이 기관과 외국인이 먼저 매물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수급을 보고 계산하는데 제가 뒤에 이제 매도법에 대해 좀 설명하려 하는데 예, 이렇게 역배열되면 매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만약에 어떤 종목이 역배열되면은 매도하는 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역배열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매도해 주면 되죠. 그런데 보통 실적이 좋은 종목은 이렇게 잘 안 나타납니다. 예. 계속 연속해서 가기 때문에 자, 제가 매도법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예, 그렇게 예. 매도를 해주면은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죠. 네. 이 많은 성공 트레이더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게 이제 손절매의 중요성인데요. 여러 책에서는 이제 뭐 손절을 할 때 마이너스 10% 이내로 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많이 하는 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뭔가 이 손절매 하시는 원칙이나 뭐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제 저보고 이제 손절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면 저도 손절하죠. 왜냐하면 뭐 주식에서 100%라는 게 없잖아요. 창원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강주로 이렇게 진주 이렇게 막 순천을 가요. 그러면 잠깐 우리 사장님 어떻게 합니까? 갈아타야죠. 바로 내리벼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방향이 틀어진다면은 바로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그 전에 또 저는 손절을 안 할 종목을 들어가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실적이 턴되면서 강남 자리, 또 아까 실적이 좋고 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일 매수를 해가지고 신고가 임박, 그런 자리는 손절이 잘 안 놉니다. 첫째 손절 안 할 자리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이제 사면 우리가 손절할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칼같이 손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손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15% 정도, 제가 그랬습니다. 15% 정도 같으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매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마이너스 15%. 왜냐면 그렇죠. 예. 뒤도 안 들어보고 그래야만 내가 다음에 기회가 오는데 또 물릴 때 30%, 50%, 어떤 경우는 70%, 80% 이렇게 손실 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주식이 또 무서워지기도 하고 다음에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내가 매수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개인들 한 15% 정도가 의무적으로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또 개인들이 이제 손실이 많이 나는 이유는 또 수익 나면은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50만 원, 100만 원 나오면 빨리 매도를 해봅니다. 예. 그리고 물리면 30%, 50%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개인들도 좋은 자리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역배열되면 짧게 손절, 예. 수익은 길게, 이제 이렇게 반복하면은 개인들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수익은 길게, 손실 짧게.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주셨네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손절 안 할 종목 들어가고, 만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 방향이 틀어지면 짧게 손절, 예. 자,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방금 보여주신 이 종목이 제이시스 메디칼이죠. 예. 근데 이거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남 자리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이 매도 타임을 못 잡게 되면 사실 뭐 큰 수익을 못 내거나 물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이미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좀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야 되나요? 매도하는 방법을 제가 좀 짧게 좀 설명할 테니까 예. 시청자분들은 머릿속에 딱 기억했다가 암기해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첫째, 이렇게 이제 만약에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당일 급등 종목, 자, 예를 들어서
셀바이오텍. 예, 셀바. 예를 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소행주가 급등할 때는 고점에서 한 7%, 8% 밀리면 매도해주면 고점 매도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고점에서 8%가 안 밀렸다면 가져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고점 상하 폭이 8%, 7%안 되면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차트들이 전 다 5분봉 차트입니다. 네, 예를 들어 하루 내 보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폭이 5%, 7%가 안 된다면 가져가고 또 뒷날 매도하면 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우량주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우량주라는 것은 10,000원짜리 이상 시총이 좀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 자, 중어. 보통 시총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렇게 2, 3%, 5% 갔을 때 개인들은 이렇게 툭 매도를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총이 큰 경우는 이렇게 요 고점에서 한 5% 정도 밀리면 매도하면은 고점 매도가 보통 됩니다. 그래서 쭉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5%안 밀리면 이렇게 매도하면 되고 자. 브루노이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시총은 큽니다. 시총은 한 5,000원 이런 경우도 이렇게 갈 때 쭉 올라갈 때 5% 이상 이렇게 하락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정도 가져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당일 급등 종목을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완만하게 어떤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완만하게 제가 말했던 40도라고 하고 뭐 45도, 60도, 그 다음에 80도 이렇게 매도법이 있는데 자. 종목에 따라서 제가 몇 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각도에 따라서도 매도법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매도를 잘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잘 못해갖고 짧게 수익을 실현하고 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생선을 가시것이 발라먹자. 이렇게 끝까지 개인들도 맨날 손절만 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수익 날 때 50%, 100%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 이렇게 좀 완만하게 제가 말했던 이제 보통 이렇게 보기 편한 차트를 이제 제가 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각도가 이렇게 30도, 40도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할 때는 5일선이 21선 대돈할 때 매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샀다 하면은 전혀 지금 가지고 계속 가도 되는 거죠. 그러면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상승 각도가 이제 35에서 45도 정도로 완만했을 때는 이제 21선이 붕괴가 돼버리면 이제 매도를 이제 하라. 그렇죠. 역배열되면은. 역배열되면. 자, 클래시스라는 종목인데 또 이제 미용 관련 주식인데 자,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할 때는 이 짧은 수익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턴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승 각도가 이렇게 행보하면서 여기 보면 5일선이 20선 대돈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도하라는 거죠. 5일선이 21선 하향 이탈은 벨크로스 나죠. 그러면은 여기서 짧은 수익에 만족 안 하고 이렇게 고점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보통 강한 종목들은 여기서 이렇게 대도가 안 나고 또 위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매도 해주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또 이 종목이 더 좋아지고 또 욕심이 생긴다면은 약간 위에서 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0도로 이렇게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5일선이 11선 대돈할 때 여기서 매도해 주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GRT라는 종목인데 한번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가파르잖아요. 많이 가파르네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뭐 실적이 턴돼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계속 주가라는 것은 계속 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5일선이 이렇게 20일, 11선 대돈할 때 여기를 매도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고점 매도가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또 여기 빠졌다가 또 가는 종목 있지만은 주식은 확률을 믿고 여기서 매도해 주면 고점 매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 그다음 현재 이수페타시스 잘 가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올해 상반기 이제 화제의 주식이었죠. 상반기 기준으로 수익률 굉장히 높은 주식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수페타시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예의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매수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이 11선 대돈하는데 여기가 대돈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데서 매도를 해요. 왜냐면은 10,000원짜리가 15,000원 올랐다고 매도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역사적인 신고가 놓으면 매수가 매수를 계속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5일선이
여 부분에 정도 매도해주면 된다는 거죠. 예, 여기 매도해주면 되고 이런 데서 매도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60도 가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추세가 그러니까 5일선이 11선을 굳이 터치하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팔 필요는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종가상 예. 역배열되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또 보면 어떤 종목이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뭐 일수가 있던 어떤 뭐 그래가지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또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종목을 보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보면 이렇게 동원금 쓰고 뭐 실적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현재 많이 가는데 거의 각도가 한 80도로 90도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소행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종가상 5일선을 안 깨면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내가 샀다 하더라도 종가상 안 깨니까 계속 안 깨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져가면 지금도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예, 정말 80도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 각도로 보이는 이제 동원 금속 같은 이제 종목의 경우는 5일선 안 깨지면은 갖고 와라. 현재 이제 최고 핫한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성우 하이텍. 예. 이 종목도 역시 이렇게 보면은 주봉에서는 신고가 나왔습니다. 예. 이런 종목 같은 게 이제 잘 가잖아요. 예. 그럼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죠. 아직 5일선을 안 깨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개인들은 이렇게 그냥 요 부분에 매도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체리브루라고 현재 잘 체리브루. 가고 있잖아요. 예. 자, 이런 종목 역시 종가상 5일선 안 깨면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매도 이렇게 우상향 가는 종목들은 세 가지 방법이 예. 이대로 암기해서 매도해도 됩니다. 예. 예, 신고가 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상승 각도별로도 매도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라 말씀해 주셨고요. 완만하게 상승 35도, 45도 정도 각도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 21선 안 깨질 때까지는 계속 쭉 가져가시고 21선이 붕괴되면 데드 크로스 나면 파셔라 말씀 주셨고 60도 정도의 상승 각도라면 11선 이제 붕괴 여부 체크하고 이제 매도에 나서시면 되고요. 80도 이상 쭉쭉 정말 가파르게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사실 이제 또 책을 통해서 작가님께서 이 주식 투자분들이 좀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 8가지 정도 정리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이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제일 못하는 좀 2-3가지 정도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야간 시장 4시부터 6시까지 종목 움직이잖아요. 예, 그 내가 보유 종목이 그때 강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 역시 제가 말했던 매도법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메디콕스 같은 게 현재 거의 상한가 근처 갔습니다. 이런 종목은 시가 부분에 매도하면 됩니다. 보통 보통 이런 종목은 종가상 다시 0%, 1% 이렇게 오기 때문에 시가 부분 매도하고 현재 SCI 펜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 지금 갔지만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가 부분이 매도하면은 종가는 한 2, 3%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매도하면 되고 단 신고가 나온 종목은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앞에 말했던 매도법에 의해서 이렇게 매도하면은 당일 급등 매도법을 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가 올라간 경우는 특히 7%, 8% 상한가 간 종목은 그냥 시가 부분에 매도하는 것이 고점 매도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당일 상한가랑 당일 급등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이제 7, 8% 이상 붕괴되지 않는다면은 좀 가져가셔라. 예,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작가님께서는 이제 다양한 보조 지표를 각종 여러 가지 머리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책을 안 보실 분들을 위해서 작가님 그래도 HTS에서 좀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될지 좀 몇 가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책에 보면은 제가 화면에 이렇게 짜는 거는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꼭 봐야 될 화면이 제가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0919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어떤 회사, 이 종목의 3년치 실적, 그다음에 단기 수익, 영업이익,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잘 못 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재무제표를 보고 막 공부를 했는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은 매출이 늘어난지를 확인하는 거. 매출. 제가 종목을 하나. 그래서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 화면을 자주 늘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기업 분석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예를 들면 원택 같은 종목 같은 뭐 300억, 510억, 작년에 800억,
올해 1,200억. 이렇게 늘어나는 종목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매출이 그만그만 행보한다든지 하락하면 절대 매매하지 말라고. 그래서 개인들이 95% 손실 납니다. 예. 그래서 요 화면을 꼭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당기 수익을 봅니다. 그 당기 수익 보면은 141억 적자, 그다음에 170억 흑자, 작년에 134억 흑자, 올해 430억 추정치 그렇습니다. 1분기 118억. 자,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당기 수익이 늘어난 종목만 매매하면은 아까 말했던 양기 차트에서 매매하면은 95%에 들어가지 않고 5%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사실 많은 개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이 정보가 사실 뭐 이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정보고 네. 이 실적이라는 게 이미 과거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네. 뭐 추정치가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낸다고 하더라도 이거 남들이 또 다 아는 정보인데 이 뻔한 정보를 어떻게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의심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 우리가 콜럼버스 달걀 이렇게 세합을 하잖아요. 예. 세합을 하자면 아무나 탁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유튜브 또 친구 이야기 듣고 이렇게 따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5%가 손실 납니다. 앞으로 내가 5% 들어가고 싶다면은 이 화면을 꼭 늘어보고 꼭 이것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양지 차트에서만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꼭 기억했다가 자주 이렇게 보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하면은, 화면 하나는 0161 화면인데, 하나, 6 하나.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직장 다니고 또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 화면에서 보면은 신고가 이렇게 종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신고가 250일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이 종목을 유심히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신고가 나온다. 또 신고가 임박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뭐 강남 자리, 신고가 자리에서 또 기업 교육에 들어갔을 때 실적이 턴되면은 그런 종목 하라는 거고, 이 화면을 우리 직장인 다니는 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자주 사용하면 됩니다. 예. 0161 화면이고 신고가 내지는 신고가에 근접한 이 종목들만 정리해서 보여주는 창인데요. 당연히 실적이랑 같이 0919번이랑 화면이랑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면을 더 꼭 자주 봐야 될 화면이 0796. 0796. 자, 0796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예를 들면 우리가 수급 주체가 연기금 있고, 그 다음에 투신이 있고, 보험, 그 다음에 뭐 금융투자, 이렇게 은행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점 보면은, 그래서 연기금이 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기금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 회사를 좋게 보고 장기적으로 연속해서 계속 사기 때문에 또 빠지도 사고 이렇게 분석이 끝난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투신을 좀 중요시하면 됩니다. 연기금과 투신. 예, 투신. 자, 그래서 이 두산 바켓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두산 바켓 같은 거 보면은 이럴 때 올라올 때 보면 여기서 연기금이 계속 사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사줄 때가 좋기 때문에 이 화면도 개인 투자자들은 좀 자주 늘어보고 연기금 투신이 사는지를 확인해보고 네. 그런 조건이 맞으면은 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0796번 투자 주체별 수급에서 기관 수급, 특히 연기금과 투신 이 두 가지 수급 주체의 이제 움직임에 주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사실 작가님께서 또 이제 특별히 또 이제 저희 자이언트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매수 기법 책에는 4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더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급락 후 첫 양봉 시 매수 기법인데요. 한번 어떤 기법인가요? 자, 예. 이런 매매법은 또 자영업자는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그 종목에 악재가 있든 시장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하락할 때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이렇게 SK텔레콤 같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잖아요. SK텔레콤. SK텔레콤. 그리고 이렇게 뒷날 하루 첫 양봉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날 매수하는 거죠. 원리는 높은데 공이 이렇게 10m에서 공이 뚝 떨어지면 한 6m, 7m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 간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률을,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종가상 3시 한 10분, 3시 한 20분, 아니면 3시 30분 동초가 사가지고 이렇게 양봉이 넘게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손절은 전일 저점을 깨면은 칼같이 손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락 차트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급이 요 앞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으면은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종목이고. 그러면 급락가라고 말씀이시니까 사실 오늘 화제가 됐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교환사채 매물에 따라서 좀 개파락이 나왔는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차트 보실 수 있으면 말씀 가능하실까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급락시 매수로 봐야 되는지. 자,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되고 예. 그리고 이건 진짜 악재상 이렇게 알리진 악재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GS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GS건설도 많이 하락했죠. 예. 자, GS건설 이런 경우는 이제 예. 뭐 또 부실공사 이래가지고 예.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첫 양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악재가 나와서 하면 안 되고 예. 그리고 할 수 있었던 종목이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삼성 SDI. 예. 그러니까 결국 GS건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이제 부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일단은 그렇죠. 차트상- 그런 종목은 예. 악재가 있는 종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나 아무 특별히 이유가 없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예. 삼성 SDI 같은 경우 특별히 그렇게 뭐 악재가 나온 게 아니고 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이날 양봉이 나왔을 때 음봉보다는 양봉이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때 매수, 이렇게 매도, 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격이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 급락 후 첫 양봉시 매수 기법은 좀 배트를 짧게 단타로 이제 가져가는 이제 기법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오늘 날짜로 현재 이렇게 양봉이 나왔잖아요. 예. LG전자. LG전자. 자, 이러면은 3시 10분 또 3시 20분 아니면 3시 30분 동시호가 사고 이 저점을 깨면은 손절한다 생각하고 한 12만 5천 원 이렇게 예. 기대를 하고 매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예. 딱 단기 반등을 딱 노리는 전략인데요. 예, 예. 지금까지 그러면 급락 후 첫 양봉 이 사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종목 사례로 실제 차트를 통해 보여주셨고요. 이 작가님께서 또 실전 공매도에 또 강하신 분이고 실제로도 공매도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셨기 때문에 이 개인 입장에서는 뭐 사실 공매도 수단이 이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것도 현실인데 이 공매도 쪽으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은 직진, 후진하면 운전을 잘 할 수 있잖아요. 손흥민이가 축구 잘하는 것도 왼발, 오른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하지 안 하더라도 어떤 자리가 공매도 자리인가 알면 내가 거기서 매도도 할 수도 있고 매수를 안 하니까 크게 안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한번 어떻게 어떤 자리에 한다는 것 정도는 공부해 보는 게 좋습니다. 공매도를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나올 것인가? 예. 그리고 이제 예. 저거 이제 개인 좀 드물게 이제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못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많은 연구를 해본 결과 공매도하고 주가 상승 전혀 관계 없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일 핫한 종목인데 예. 에코프로 요 앞에서 공매도가 많이 치고 공매도가 많이 때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나 주가 자기 따라가는 거죠.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때 상승할 때는 이제 한매 속 퀴즈, 속 퀴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경우이기 때문에 공매도 친다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에 셀토리온 같은 경우가 공매도를 많이 쳐가지고 월봉해 보겠습니다. 자, 셀토리온 같은 경우 이때 공매도 세력이 많이 쳐가지고 결국은 공매도가 다 한매 그러니까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공매도로 에코프로 것도 많이 친다 하더라도 그냥 개인들이 이렇게 안 팔고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간 거잖아요. 에코프로나 셀트리나 개인 주주분들 비중이 사실 많이 높고 또 뭐 팬덤이 되게 좀 확실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하면 일단 무조건 욕하고 보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이제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뭐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래도 개인 입장에서 좀 맞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예. 3개월 하고 연장하고 뭐가 이렇게 또 차용하기도 또 힘들기도 하고 일단 뭐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앨 수 없는 제도잖아요. 이게 없다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하나의 매매 방법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돈을 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양 공매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는 현재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대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대주거래. 그 다음에 CFD는 최근에 뭐 주가 조작 사건으로 현재는 매매가 지금 키움 증거 같은 거 안 하고 되어 있고,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현재는 177종목이고, 주식 선물 되는 종목에서 그어서 위아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현재 주식 선물은 350종목 이렇게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하더라도 공매도가 종목이 한 800개,
CFD가 한 2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매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매도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몰반, 고기반 표현하는데 고평가되는 좀 너무 많아서 매매가 쉬웠습니다. 앞으로 MSCI 지수라고 선진국 지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편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편입 못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율을 이렇게 이제 돌려야 되고 그다음 공매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 두 개 걸림돌 때문에 지금 MSCI 지수에 편입 안 되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이걸 편입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늦어도 후내년 정도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왜 편입이 돼야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세계 규모에서 한 10위인가 8위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세계 펀드 자금이 10위만큼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한 8%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는 지금 현재 3%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항상 저평가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수가 상승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이제 그걸 알고 MSCI 지수에 편입하려고 이제 하고 학자들마다 이제 그 다 견해는 다르는데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은 현재 3% 세계 펀드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전체 비중에서 한 8% 정도 들어온다면은 종합지수가 한 4천에서 한 5천 정도 간다는 그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 아니면 후내년 정도 MSCI 지수에 편입된다면 우리나라 한번 이렇게 완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점에서 공매도 또 저점에서 공매도 자 이렇게 두 군데만 해야 되지 제가 매수도 강남 또 신고가 하듯이 공매도도 해보니까 저점에서 공매도, 고점 공매도 다 두 군데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 위치는 내가 보유라면은 매도, 수익 실현해야 될 자리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안 들어가는 순간에 손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보유자는 매도, 절대 매수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공매도 기법을 사실 안 하시더라도 나는 매수만 한다 이런 시청자분들도 이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공매도 치기 좋은 자리는 절대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가 되겠고요. 이런 시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이제 보고 대부분이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대산업개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하지 않는다라도 이렇게 한번 위치적으로 자리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항상 차트를 이렇게 거꾸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정상 차트를 보고 하나는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고 고점에서 공매도는 제가 말했던 강남 차트로 되실 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종목 이렇게 위로 가다가 개인들만 사고 매수를 하고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갑니다. 이제 이 종목이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자리가 제가 말했던 이평선 건물들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좋은 공매도 자리입니다. 반대로 여기가 강남 자리 위치적으로 제가 말했던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이고 발 아래 있고 이 자리가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고점 공매도.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자리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보유라면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를 놓치는 순간에 이런 급락이 노는 겁니다. 이 자리가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 케이스 보였습니다. 자, 예를 들면 또 하나는 할 수 있는 것은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즉, 낭떠러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중상, 사망 이렇게 아주 위험하잖아요. 차트에서 이제 그런 위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매도가 주가가 많이 비싸졌을 때 하는 공매도 케이스를 맨 처음 보여줬고 그 다음 케이스는 주가가 바닥인데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 이런 컨셉의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CJ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안 좋았겠죠. 이런 자리에 여기 딱 보면은 주가가 이평선 위에 발 아래 있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특히 21선이 위에 있으면 위로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 자, 거꾸로 보면은 우리 사회전 보면 제가 말했던 신고가 기법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내가 보유라면은 여기를 무조건 매도해야 되죠. 여기가 딱 놓치는 순간에 보통은 우량주이지만은 30%에서 50% 손실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공매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주사 개인들은 무조건 매도.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조금 비싸게 사야 되지. 예. 이 타임을 놓치는 순간에 손실폭이 보통 50% 30% 납니다. 카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카카오 같은 게 이렇게 제가 말했던 엄지 차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낭떠러지. 예. 자, 이 팽선들이 주가보다 머리 위에 있고 특히 21선 머리 위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거꾸로 차트 봤을 때 여기가 제가 말했던 신고가 기법이잖아요. 신고가, 예. 그럼 여기서 보유자들은 무조건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를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20% 30% 이렇게. 예. 현재는 지지가 되고 이렇게 위로 가려는 모양을 만들고 있지만 그럼 여기서 매도 차라리 여기서 매수하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자리가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이제 이 위치는 개인들은 매수하면 안 되고 무조건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 공매도보다는 이제 매수 위주로 롱온리로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사실 매도 시점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작가님처럼 차트를 뒤집어서 뒤집은 차트가 사고 싶어지는 차트라면은 팔아야겠네요. 예, 최근에 이제 큰 악재로 크게 밀렸잖아요. 예. 그 GS 건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저점에서 이렇게 역배열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팽선들이 주가보다 머리 위 있고 예. 그 여기를 손절하고 놓으라는 거죠. 손절하고 그러면 나가요. 예. 이런 공매도 자리고 손절 자리 예. 아니면 차라리 조금 비싸게 22,000이 이렇게 올라가서 매수하면 되는데 이 순간을 놓치는 순간에 예. 이렇게 그래서 이 순간에는 무조건 매도하고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매수 매도 기법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전에서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께 제일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줬으면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고, 그리고 소액으로 저는 좀 매매를 많이 해볼 건 하는데, 자, 좀 소액으로 좀 많이 해보자.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는데, 개인들도 좀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 3년 공부하고 또 대학 가서 4년 공부하고 이렇게 회사 취직하잖아요. 예. 근데 주식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공부를 좀 하자. 자, 그렇게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 개인들이 크게 손실 나는 경우가 테마주에서 손실이 크게 납니다. 네. 저는 테마주를 하지 말자. 테마주라는 것은 군중 심리로 실적과 무관하게 그냥 머니게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여 년 주식을 하면서 테마주가 상승하고 제자리 안 한 테마 한 종목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고 예를 들어서 뭐 한번 하나만 제가 종목을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테마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머니게임 하는 거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개인들은 테마라고 이렇게 이 종목이 만들어지는 순간 요즘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테마인 줄 아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테마라고 많이 딱 붙는 순간에 일단 거품 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히트로 테마라고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모든 테마가 오르고 원위치, 오르고 원위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목 테마주는 안 하는 게 좋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예. 그리고 현재 보면 뭐 재건 테마 또 일본의 오염수 테마, 예. 뭐 원전 오염수 테마 이런 경우도 소금 테마 이런 거 다 올랐다 보니 찹니다. 테마주는 아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증거금 100 이렇게 돼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증거금 100%. 예, 보통 정도. 보면은 예. 증거금 100돼 있는 종목들이 5년 적자, 3년 적자 이렇게 매출이 줄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유니온 머티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 적자 이렇게 누적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증거금 100돼 있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은 하면 안 된다. 증거금 100%고 실적마저 뭐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면 손도 대면 안 된다. 예. 이 종목은 IQ. 자, 이 종목 IQ라는 종목인데 현재 보면은 이렇게 증거금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증거금 100 돼 있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증권사에서 혹시 이 종목이 상폐된다든지 미수고 신용을 했을 때 개인이 갚지 못하면은 떠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증거금 100, 예사 적자 3년 적자야. 매출 줄고 있어.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조심해. 이렇게 이 종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거 보면은 매출이 900억, 600억, 500억이 줄잖아요. 예.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20억, 300억, 작년 400억 적자잖아요. 1분기 74억 적자. 예. 그래서 증거금 100 종목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신용 미수를 하려고 하면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이제 꿔주는 경우가 많은데 증거금이 100이라는 거는 당신이 갖고 있는 주식은 담보 가치가 없으니 그렇죠. 100% 증거금을 넣으시오. 이 그렇죠. 말이네요. 예. 그래서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증거금 100대 있지만은 예. 뭐 금호타이어 같이 이렇게 시총이 크고 흑자가 남기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따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증거금 100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걸르자. 예. 그러면 이것만 걸리더라도 여기서 보통 횡령, 상패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것만 걸으면 아주 개인들이 손해가 안 볼 가능성이 많고 예. 그 다음에 하나는 항상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기업 개요 여기서 실적이 항상 턴되는 종목. 예. 아까 말했듯이 매년 실적이 매출이 늘어나고 당일 수익이 늘어나는 종목만 이렇게 하면은 개인들도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실전에서 이제 매수 매도 기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툴 많이 소개해 주신 만큼 주기적으로 뭔가 지금 시장 국면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좀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기법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또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박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